정보철 응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회에서 이제 4과목이잖아요. 4과목부터 이제 아주 그냥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5과목에서 그냥 지옥에서 풍덩풍덩 헤엄을 친 거지. 여러분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4과목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왜 어렵게 출제가 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고,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자가 되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석으로. 근데 얘는 정석 프로그램이 아니야. 시험용으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알씨 언어 특강을 들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실기까지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는 시간 되실 때 깨알씨 언어 특강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모듈 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실행하는 경우에 응집도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그거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같은 시간대에 뭔가 함께 실행되는 거래요. 얘 같은 경우에 시간적 응집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템퍼럴 코이즈. 그래갖고 얘는 시간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 자, 응집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하고 결합도라는 게 있는데,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어떻게 한다?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낮춰야 되는 거죠. 자, 독립성을 높이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라, 얘를 그냥 뜯어다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일처리 단위예요. 그래서 함수, 메서드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뜯어다가 다른 데다 쓰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응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듈이 있을 때 뭐 A라는 함수이다. 뭐 A라는 함수, add라는 함수,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얼만큼 똘똘 뭉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응집도예요. 응집도. 자, 기능적 응집도. 얘가 응집도가 제일 높아요. 자,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낮은데, 기능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부의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값이 다른 활동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여기서 뭔가 출력값이 나왔어. 그럼 다음 활동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 이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해요. 순차적. 자,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이나 출력을 사용할 때. 자,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절차적 응집도. 얘가 헷갈려. 자,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응집도는 하고,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이렇게 놨다고 봐요. 그러면은 순차? 아이고, 틀리다는 거죠. 오케이?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는 거는 절차적 응집도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건 절차적이에요. 순차적 응집도는 여기서 나온 출력값이 다음 활동의 입력값으로 쓰이는 거, 그걸 보고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라. 자, 시간적 응집도는 그냥 동일한 시간대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이 모듈 내부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는 얘네 비슷하겠네, 그럼 묶어 놓은 거. 자,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 그런 것들 여기다 묶어 놓은 거. 이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닭살을 준비하시고. 자, 우리 놀던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놀았어요. 맨날 학교 가서 자빠자고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어. 자, 아무튼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꼭 외워두셔야 된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그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결합도는 어떻게 배운다?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꼭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오류 제어에 사용되는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얘는 뭔가 데이터를 흘리다가 오류가 났어. 그러면은 그 오류를 자동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그 가져오게 하는 거, 그걸 보고 ARQ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ARQ가 있어요. Stop and Wait ARQ, 그리고 뭐 Go Back and ARQ, Selective ARQ, 그리고 뭐 Adaptive ARQ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류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Stop and Wait ARQ, 그리고 Go Back and ARQ, 그리고 Selective Repeat ARQ, Non-Acknowledge ARQ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Adaptive ARQ 이런 것들이 있는데 Non-Acknowledge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top and Wait ARQ 같은 경우에는 하나 보냈어. 그러면은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 없어. 그럼 다시 보내는 거야. 또 없어. 그럼 다시 보내는 거야. 이걸 보고 Stop and Wait ARQ라고 하는 거고, Go Back and ARQ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것들 검사 안 하고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한 요쯤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얘는 계속 오고 있겠지. 오고 있다가 여기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럼 얘한테 나 여기 오류 발생했다? 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쭉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Go Back N이에요. Go Back N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전달하는 거. 이걸 보고 Go Back N ARQ라고 하는 거고, Selective Repeat ARQ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죠.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여기 다시 전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오류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다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Selective Repeat ARQ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Adaptive ARQ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적응형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ARQ 종류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자, 파이썬 프로그램 보니까 def라는 건 함수를 만드는 거죠. cs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cs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가 있고 프린트 출력하는 거네. cs를 호출을 하는데 11이라는 값을 가지고 호출해라. 그러면은 이 cs라는 함수로 제어권을 넘기는 거지. 그럼 n이라는 공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n이라는 공간에 1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n이라는 공간에 11 들어가 있고 s라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s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는 거죠. 자, 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해진 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n에는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1 들어가 있잖아. 11 플러스 1 하면은 12가 되는 거잖아요. 11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얘는 12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12인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범위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이너스 1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12-1이 되는 거지. 아까 11 있었잖아. 여기에 11 있었잖아요. 11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12란 말이에요. 근데 범위를 구할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해주게 된다. 0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오케이? 0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11, 레인지 11 하게 되면 0부터 11까지가 되는 거지. 레인지 11, 12 하니까. 레인지 12 하니까 최종적으로 0부터 11까지가 되는 거라. 그러면은 11까지 반복을 하면서 썸에다가 누적산을 한다는 거예요. 썸에다가 누적해가지고 값을 더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0은 안 더해주는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다 해가지고 11까지 더해준다. 오케이?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66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너 레인지 알고 있니? 레인지라는 게 여기 뒤에다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니?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1부터 11까지의 합을 S에다 더해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다. 그래서 66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라. 오케이? 지금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얘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나오긴 했는데 포인터 문제는 아니에요. strcat이라는 요 함수, strca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캣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합칠 때 쓰는 거예요. 합칠 때. 리눅스에도 캣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합칠 때 쓰는 거예요. 합칠 때. 그래서 strcat 했으니까 str하고 이 str에 있는 요 nation이라는 거하고 p2, 포인터 변수 p2에 있는 alter라는 거를 합쳐가지고 그거를 출력해라. nation하고 alter하고 합쳐가지고 출력해라. nation alter가 되는 거야. nation alter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합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strcat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런 문제 이제 잘 안 나올 것 같아.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바에서 힙에 남아있으나 변수가 가지고 있던 참조값을 잃거나 변수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은, 자바에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system.gc라고 하거든요. 걔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gc라는 그런 메서드가 존재를 해. 얘가 가비지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 참조값을 잃어버린 변수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청소해 주는 거, 그걸 보고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가비지 컬렉션이 되는 거예요. 힙 컬렉터 이런 거 없어. 메모리 컬렉터 이런 거 없어. 베어리블 컬렉터 없어. 그냥 가비지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제거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한다. 오케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자, 이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진짜로 그냥 어려워지는 거지. 자, A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A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B라는 공간에 4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 자, 그다음에 C라는 공간에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트로 R1, R2, R3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R1에는 요거를 수행하라는 거지. 요거를 수행하게 되니까 일단 요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B가 4보다 작냐? 지금 B에 얼마 있어요? 4 있잖아. 4가 4보다 작냐? 이 소리죠. 참거짓? 거짓이잖아, 거짓. 4하고 같이 작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0값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C하고 2하고 같으냐? 저 C에 얼마 있어요? 2 있잖아요. 2하고 같으냐? 2하고 같으냐? 참거짓? 참이잖아. 같으니까. 컴퓨터에선 같을 때 이렇게 써요. 자, 가냐? 같아. 같으니까 어떻게? 얘는 1값을 가진단 말이야. 참값을. 두 개를 어떻게 했어? 오화연산했잖아. 오화연산. 두 개를 오화연산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거예요.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R1에는 참값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R1이라는 값에는 참값 1이 들어간다. C 언어에서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R2에는 요거를 수행하는 거죠. 요거를 수행하는데 A가 0보다 크냐? 지금 A 얼마 있어요? 3 있잖아. 3이 0보다 크냐? 참거짓? 참이에요. 얜 참이야. 1값 나온단 말이라. 자, B가 5보다 작냐? 전 B에 얼마 있어요? 4가 5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B는 4 있으니까 4는 5보다 작으니까 얜 참이란 말이라. 오케이? AND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참이어야 돼. 참이고. 그러니까 둘 다 참이니까 뭐야? 참이지. 그러니까 R2에는 참값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네. 자, R3에는 C를 나타내요. C를. 지금 C에 얼마 있어요? 2 있잖아. 2라는 값은 뭔가 값이 들어있다. 참이란 말이에요. 참. C 언어에서는 0만 거짓이에요. 얜 참이에요. 참을 거짓시켜버려라. 참을 나태버려라. 라고 했으니까 R3에는 참을 거짓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0값이 들어가는 거죠. 0값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D 해가지고 R1하고 R2하고 R3하고 더해주면은 R1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죠? R2에 얼마 들어가 있어? 1 들어가 있어. R3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0 하면은 2가 되는 거지. 2가.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가 되는 거라. 3번 2가 되는 거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요 C라는 값이 2잖아요. 2라는 값이 있으면은 값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값이 있으면 참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얜 참이란 말이에요. 원래 C는 참이란 말이야. 참에다 거짓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짓값이 들어가겠지. 거짓값이 들어가니까 0값이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로 가라. 7번. 다음 중 자바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연산자는, 사실 연산자 우선순위 좀 외우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낮은 거는 는이에요. 는.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땡큐인 문제지.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A는 X 더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6 마이너스 7.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해요? 자, 얘를 수행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수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래? 가장 마지막에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여기다 집어넣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거는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니까. 그래서 플러스는, 곱하기는, 마이너스는 이런 것들, 이런 대입 연산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낮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7번의 정답은 4번. 4번이 되는 거라.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큐에 들어있을 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스케줄링을 사용한 경우에 처리 순서는 단 현재 헤드 위치는 53에 있고 제일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번 트랙이다.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 얘는 그 출제 범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출제 범위 확인해 보시면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
디스크 스케줄링은 범위 없단 말이라 그래갖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디스크 스케줄링을 할 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로 한다 그러면은 얘를 그러니까 가장 그 움직이는 헤더 위치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먼저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순서이다라고 했을 때 못 구해요.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렬을 일단 해놔야 돼. 요거를 가지고 정렬을 먼저 해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은 1번이 답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정렬을 쭉 시키는 거예요. 14, 37, 65, 67,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오름차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정렬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헤더가 지금 어디 있어? 53에 있잖아요. 53. 그럼 37하고 65 요 사이에 있겠네. 53이라는 요 중간에 뭔가 헤더가 딱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내 헤더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지금 65에서 53을 빼게 되면은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 그죠? 53에서 37을 빼주게 되면은 얼마야? 13, 16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16이잖아요. 그죠? 65까지 이동할 때 12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고 37까지 이동할 때 16만큼 이동을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거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12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53에서 65로 먼저 가는 거지. 1번으로 65를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준을 적고 찾는 거예요. 65하고 67하고는 2 차이잖아요. 2 차이. 그리고 여기서 37까지는 좀 많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지. 67로. 자,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67을 기준으로 98하고 37을 보는 거예요. 자, 67에서 37 같은 경우에 30 차이가 나는 거고 67에서 98은 31 차이가 나잖아. 31. 그쵸? 31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으로 방문하는 건 37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하고 요걸 기준으로 14하고 98을 보는 거야. 14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여기로 빠지는 거지. 14로. 자, 그 다음에 98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53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53을 기준으로 여기 53이 있으니까 53이 37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65하고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가깝잖아. 빼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12 차이라며 여기는 16 차이고 그러니까 65로 방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67 가는 거고 67을 기준으로 37하고 98하고 비교했더니 37은 30이고 98은 3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0인 거 먼저 방문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를 방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98, 122, 124, 18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예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192.168.1.0/24 사이더 표기법으로 24 네트워크를 FLSM 방식을 이용하여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4번째 네트워크의 4번째 사용 가능한 IP는 무엇인가? 서브넷 문제 어렵긴 한데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4과목 같은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FLSM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정으로 나눈다라는 별 의미 없는 거야. 자,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건 0번부터 쓰겠다라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자, 요거를 가지고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래요. 요게 C클래스거든요. 자, C클래스를 가지고 4개의 회사에 나눠주겠다. 자, 일단 서브넷이라고 하는 게 이것들을 나눠가지고 IP가 모자르니까 나눠가지고 여러 회사한테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요거를 줬어. 사이더 표기법으로 24를 줬어. 그럼 몇 가지 주는 거기 때문에 256개, 정확하게는 254개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한테 254개를 IP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근데 거기 직원이 10명이야. 그럼 234개가 되나요? 234개를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것들을 좀 나눠서 주겠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서브넷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뒤에 있는 게 8자리란 말이에요. 8자리 비트로 8개 있으니까 요 뒤에 있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이 8개를 요 앞에 있는 몇 개를 잘라가지고 나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라가지고 회사한테 분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4개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4개. 4개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4개가 2의 몇 승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자, 4개는 2의 2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2의 2승이니까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보면 자,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게 되니까 자, 네 개를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0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고 이 앞의 경우의 수, 요 앞에 두 개. 자, 요 앞에 두 개의 경우의 수는 00이 되는 거고 1씩 더해 0, 1이 되는 거고 1 더하면은 1, 0이 되는 거고 여기다 1 더하면 1,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라는 회사에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 B라는 회사에는 요 값이 들어가는 거고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C클래스를 가지고 4개의 회사에 나눠주겠다라는 게 서브넷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4개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는 거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000000부터 최대값 111111까지 6개 쓸 수 있으니까 000000부터 111111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B라는 회사는 01 000000부터 01 111111까지 쓸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회사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 000000부터 111111까지 쓸 수 있지. 자, D 회사 11 000000부터 그리고 111111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네트워크에 네 번째 사용 가능한 그 IP 주소예요. 그럼 네 번째 네트워크는 얘가 된단 말이라, 얘가.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네트워크니까 11 000000부터 얘는 11111111까지. 자, 여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1, 2, 4, 8, 16, 32, 64, 128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128하고 64하고 더해. 그럼 180이 되는 거고 192가 되는 거죠. 그럼 192부터 이걸 다 더하면 255거든요. 255까지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번째 회사는 192.168.1.1.192번부터 255번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사용 가능한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192, 그 다음에 193, 그 다음에 194, 그 다음에 195가 되는 거지. 그럼 네 번째 사용 가능한 거는 195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거지. 왜? 첫 번째 거 192번하고 255번은 못 써요.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마지막 거는 못 써. 그래서 192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93부터 쓸 수 있다고. 193, 194, 195, 196을 네 번째로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96,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라. 자,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평이하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에서 어느 정도 평이하면은 그냥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풀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유형은 비슷하니까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4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의 몇 승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 만약에 10개 회사에다 나눠라 라고 했을 때는 이 10이라는 게 10개 회사가 2의 몇 승인지. 자, 2의 2승 같은 경우에는 얘는 4개가 되는 거고 2의 3승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는 거고 2의 4승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개 회사에다 나눠라 라고 했을 땐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4개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여기서 4개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4개 회사에다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2개. 요 2개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게 되는 거라. 오케이? 이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몇 자리를 쓸 거냐. 지금 2자리 쓴다고 그랬으니까. 8개 회사에다 나눠라. 그러면은 3자리. 자, 여기까지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먼저 찾은 다음에 이렇게 찾고 그러면은 이 앞에를 2개를 쓰는 거잖아요. 4개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경우의 수 1씩 더하는 거야. 자, 00부터 시작해가지고 1 더하면은 0, 1 되는 거고 1 더하면은 1, 0이 되는 거고 1 더하면 1,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 요 네 번째 네트워크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다 빼버리고 네 번째 네트워크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여기 뒤에가 다 0으로 채워진 거. 요 6개가 다 0으로 채워진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가장 큰 숫자는 11로 시작하면서 1, 1, 1, 1, 1, 1.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이런 식으로 모자를 씌우는 거야. 여기는 1, 2, 4, 8, 16, 32, 64, 128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에서는 다 0이고 앞에 있는 두 개만 1이니까 128하고 64하고 더하면 되는 거지. 128하고 64를 더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92가 나온다고 그랬죠? 192가 나오는 거고 더해보시면 돼요. 더해보시면. 맞아. 진짜 더하기 잘해.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128, 64, 32, 16, 8, 4, 2, 1 다 더하게 되면은 255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92부터 네 번째 회사는 19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255번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IP다 그러면은 255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시작 주소이다. 네 번째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이다. 그러면은 192를 빼고 192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193 쓸 수 있는 거고 194 쓸 수 있는 거고 5 쓸 수 있는 거고 6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6이잖아.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해라 혹은 몇 번째 사용 가능한 IP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몇 번째 사용 가능한 IP이다. 그럼 첫 번째 거 뭐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사실 저는 옛날에 이 서브네트 하는 거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네트워크가 그냥 한 과목이니까 얘 포기해도 별 의미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이 4과목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맞춰주시면은 좋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C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는 자, 클래스 구분이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 있는데 D클래스, E클래스는 안 쓴다고 그랬죠? 근데 외워도 돼요. A클래스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시작한다. 뭐 B클래스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시작한다. 요거를 외워도 되는데 헷갈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B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 0으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시작해요. 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C클래스라고 그랬어요. C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는 앞자리 찾으라는 거예요. 앞자리. 자, 앞자리 찾으라는 거다. 그럼 요거로 앞자리를 어떻게 찾냐? 맨 앞자리는 8개의 비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거는 0이 뒤에 5개가 들어가겠지. 오케이? 자, 다음에 가장 큰 거 11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건 다 여기가 1이 들어가겠지.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1, 2, 4, 8, 16, 32, 64, 128. 64하고 128을 더하는 거죠. 좀 64하고 128을 더하게 되면은 192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해가지고 내가 외웠어. 192가 되는 거고 얘 110으로 시작하면서 나머지 것들 다 1이면은 얘는 몇이냐? 1, 2, 4, 8, 16. 32가 0이잖아요. 32는 더해주지 않고 32, 64, 128. 자, 요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128, 64, 16, 84, 2, 1 더하게 되면 해야 돼. 저도. 요건 10이고 26, 요거 이렇게 하면은 20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30이 되고 30이 되고 31 되네. 그럼 여기다 31을 더하게 되면은 몇이야? 31을 더하면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9, 10, 2가 되는 거고 223이네. 그죠? 223. 산수를 잘 못해. 그래서 192번부터 223번까지가 C클래스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지.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한다. 자, 11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작은 거는 뒤에다가 0을 붙이는 거고 11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다 1111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얘를 8421 코드 8421 이렇게 엎어가지고 구하게 되면 얘는 192가 되는 거고 얘는 223이 된다고요. 그럼 192부터 223을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192부터 223. 오, 얘는 들어가. 얘는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10은 192보다 작으니까 그럼 너 안 들어가. 자, 225는 22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 안 들어가. 자, 172는 192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 안 들어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200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00으로 시작한다.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이 앞자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것들을 192부터 223이다. 이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한다. 요것만 딱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요것도 더하면 되잖아요. 요것도 더하면. 시간 많아. 시간 많으니까 이런 것들 요것만 딱 외워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뭐 해설 필요 없고. 자, 클래스 A는 0부터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하고 자, 그리고 그 D 클래스는 1110으로 시작하고 E 클래스는 1111로 시작한다. 근데 얘는 멀티캐스트용이고 실험용이고 연구용이고 실험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 이렇게 쓰는 거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해가지고 이거 진짜 헷갈리는 문제. 이거 포인터 문제인데 이거 잘 냈어. 자, 일단 n이라는 공간에 4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n이라는 공간에 4라는 값. 자, n이라는 공간에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pt가 포인터 변수예요. 그럼 주소값을 가리킬 수 있는 이런 pt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pt에다 뭐를 넣냐면은 n%n이라고 그랬어요. n%n이라고 하는 거는 주소값. n에 이 n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실제 주소값 여기를 100번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100이라는 번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n%n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지금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겠지. 100번지.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씩 보는 거야. pt의 값이에요. pt의 값. pt가 가리키고 있는 100번지의 값은 몇이야? 4잖아. 4. 그래서 요거는 4가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는데 pt의 주소값이에요. 자, pt의 주소값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200번지가 되겠죠? 자, 200번지 뭐 알아서 해도 돼. 근데 200번지가 되는 거고 200번지의 값이에요. 200번지의 값. 자, 2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은 몇이야? 100이잖아, 100. 그죠? 얘는 100이 되는 거야, 100. 응? PT가 200번지라고 그랬을 때 2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이니까 곱하기는 누구의 값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PT 요 주소값 200번지의 값 했으니까 그 공간에는 100이라는 번지 수가 들어가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 100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n 하게 되니까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고 플러스 해주고 뭐 곱하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100에서 4를 더하면 104가 되는 거고 여기서 100을 빼면은 4가 되는 거고 4에다 4를 더하면은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8이에요. 8.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얘는 n이라는 공간, 자, n이라는 공간이 100번지라고 했을 때 이 주소값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100번지라는 주소값, 1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pt의 값 했어요. 자, pt라는 공간은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잖아. 100번지의 값하니까 여기엔 4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번지의 값하니까 얼마야? 얘는 4란 말이에요, 4. 응? 자, 그 다음에 PT의 주소값이에요. 일단 PT의 주소값 먼저 구해야 되겠지. 여기를 200번지라고 했을 때, 자, 200번지의 값이잖아. 2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의 값하니까 얼마야? 100이잖아, 100. 그래서 여기가 100 된다고, 100. 자, 그 다음에 플러스 n 하니까 n 값은 4가 된단 말이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04가 되는 거고 100 빼니까 4가 되는 거고 4 더하기 4니까 8이 되는 거라.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주 기똥차게 잘 낸 문제예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11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어렵지. 전공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딴 문제를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실제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뒤통수 맞아.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응? 그래서 깨알씨 어느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맞춰주셔야 된다. 실기에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왔다지 왔다.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귀도반 로섬이 발표한 언어로 인터프리터 방식이자 객체지향적이며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은 것이 특징인 스크립트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12번의 정답은 파이썬이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저는 파이썬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문법이 딱딱 떨어지는 문법을 배웠으니까 if다 그러면 if 한 다음에 여기 조건 들어가는 거고 요 중괄의 안에 있는 것들이 수행이 된다. 딱딱 떨어지거든. 근데 파이썬은 좀 희한해.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 되고 뭔가 영문법처럼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나중에 파이썬 가지고 뭔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뭔가 하긴 할 거예요. 그때 좀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도 할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뭐 PHP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게시판 만들고 이런 것들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 그러면은 좋지 내가. 자, 어쨌든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언어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지옥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 복잡하거든.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를 쓰시오. 자, int ar라 해가지고 배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i에는 0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ar라 해가지고 new int 한 다음에 10개의 공간을 만들었어. 얘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시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배열 이런 기구구나. 10개 공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지. 그럼 ARR이라는 공간에다가 10개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가 0번지가 되는 거죠. 자, ARR의 0에다가 여기다 0번지에다가 여기다 0값을 집어넣으래요. 그 다음에 ARR의 1번지에다가 여기다 1값을 집어넣으래. 자,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리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인 거죠. 자, 지금 i값 얼마예요? 0이잖아. 자, i값은 0이잖아. 0이 작냐? 8보다.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RR i 플러스 2에다가 지금 i 얼마 있어요? 0 들어가 있잖아. 0 플러스 2 하면은 2잖아요. 2. 그러니까 두 번째 공간,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두 번째 공간에다가 ARR i 플러스 1. i에 지금 얼마야? 0이잖아. 0 플러스 1하면 여기는 1 되는 거고 ARR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지. ARR의 1번지에 있는 거하고 ARR의 0번지에 있는 거하고 0하고 1하고 그걸 어떻게 하래? 두 개를 더하래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래. 두 번째 공간에다가 0하고 1하고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여기다가.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i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니까 i 값은 위에다 써야 되겠다. i 값은 1이 되는 거지. 그쵸? 0에서 1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i 지금 얼마야? 1이야. 그리고 8보다 작니?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요거를 수행하는 거지. 그럼 지금 i에 1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3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지. ARR에 두 번째 있는가? ARR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에 두 번째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1하고 여기 있는 1하고 ARR의 첫 번째 여기 있는 1하고 두 개를 어떻게 더해가지고 세 번째 공간에 집어넣으래. 0, 1, 2, 3 이 공간에다가 1 더하기 1 해가지고 2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2가 되는 거고 2를 가지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요. 2가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 더하기 2 하면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2 더하기 1 하면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값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공간하고 두 번째 공간하고 더해라. 그러면 세 번째 공간하고 두 번째 공간하고 더하면은 3이 되는 거잖아. 그 3이라는 값을 네 번째 공간에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 소리잖아요.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다 해가지고 실수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3값이 되는 거고 3을 가지고 비교. 3이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3 플러스 2 하게 되면 얘 지금 3 들어와 있으니까 3 플러스 2 하면은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지. 네 번째 있는 거 3하고 세 번째 있는 거 2하고 두 개를 더해요. 3 더하기 2 하면 5가 되는 거고 5를 어디다 집어넣으래? 다섯 번째 공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얘는 4가 되는 거고 4를 가지고 다시 비교. 4가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 자, 4 더하기 2 하면 여긴 6이 되는 거고 4 더하기 1 하면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5하고 3하고 더해가지고 여섯 번째 공간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8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 1 더한 다음에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다시 비교. 5가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5는 8보다 작기 때문에 5 더하기 2 하면 여기는 7이 되는 거고 5 더하기 1하면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5가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있는 8하고 다섯 번째 있는 5하고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13이 되는 거죠. 자, 13이라는 값을 일곱 번째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13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또 i를 플러스 시킨 다음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지. 자, 끼적끼적 올라가서 6이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3이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6 더하기 2 하면 여기는 8이 되는 거고 6 더하기 1하면 7이 되는 거고 여기는 6이 되는 거고 일곱 번째 있는 여기 있는 13하고 8하고 여섯 번째 있는 8하고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은 21 되나요? 21 되는 거지. 21을 여덟 번째 공간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예요. 자, i 플러스 하게 되니까 i 값은 7이 되는 거고 7을 가지고 끼적끼적 올라가. 자, 끼적끼적 올라간 다음에 7이 8보다 작냐?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으로 떨어져서 7 더하기 2 하면 여기는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7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공간이랑 여기는 21하고 13하고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은 34가 되는 거지. 34라는 값을 아홉 번째 공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자,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하니까 여기는 8이 되는 거고 자, 8을 가지고 올라가. 끼적끼적 올라가서 비교를 하는 거죠. 8이 8보다 작냐? 참거짓? 거짓이란 말이에요. 8하고 같이 작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니까는 이 while 블럭을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출력하래요? AR날에 아홉 번째 있는 거 0, 1, 2, 3, 4, 5, 6, 7, 8, 9 여기 있는 34를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4가 되는 거라.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많이 돌려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걔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하드디스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더블 클릭을 따닥 했어요. 자, 그러면은 메모리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메모리로 이렇게 적재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를 보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지. 프로세스. 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자, 요것들을 처리해주는 CPU라는 장치가 있어.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를 따는데 프로그램은 뭐고 프로세스는 뭐고 프로세서는 뭐고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상태 전이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배당되어 실행 상태로 변하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한다. 이건 조금 이따 상태 전이도에서 볼 거예요. 디스패치라고 해요. 자,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프로세스 식별자, 프로세스 상태 등의 정보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PC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프로세스의 제어 블록,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 프로세스의 뭐 고유한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CPU가 막 돌려가면서 마치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문맥 교환이라는 걸 하는데 그 문맥 교환을 할 때 이런 PCB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지. 어쨌든 이거 맞는 거고. 자, 이전 프로세스의 상태 레지스터 내용을 보관하고 다른 프로세스의 레지스터를 적재하는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얘가 맞는 거고. 자, 프로세스는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이며 스레드와 달리 주소 공간에 실행 스택이 없다.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레드 안에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더 큰 개념인 거지. 이 프로세스는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자, 상태 전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잘 나오니까. 자, 일단 생성 처음에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걔는 이제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준비 상태가 있고 여기 실행 상태가 있고 대기 상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준비 상태에서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CPU가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거지, 대기 큐에서. 그럼 얘를 야, 일로 와. 너 내가 처리해줄게. 라고 하는 거를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디스패치 나왔죠? 자, 그리고 실행 상태에서 얘만 주구장창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다시 준비 상태로 보내야 돼요. 보낼 때는 타임 런아웃.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디스패치 했다가 타임 런아웃 했다가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마치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디스패치하고 타임 런아웃 요거 용어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가로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실행 상태에서 뭔가 실행을 하다가 뭐 입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그거를 대기 상태로 빼버리는 거예요. 자, 대기 상태로 이렇게 블럭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끝났으면 그 처리가 끝나면은 실행 상태로 이렇게 올려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고 다시 준비 상태로 이렇게 가서 너 뒤에 가서 줄 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 큐에 있으니까 얘를 깨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라 계속 깨워야 돼. 어떻게 깨우냐면은 웨이크업! 야, 있나 이 새끼야. 이렇게 웨이크업 해가지고 여기로 다시 준비 상태로 보내게 된다. 자,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엑시트 해가지고 종료가 되는 거다. 자, 이것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결합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결합도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외워볼까요?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그래서 처음에 그 데이터 결합도가 있는 거죠.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딱 써놓은 다음에 얘는 데이터 결합도 혹은 자료 결합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스탬프 결합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제어 결합도, 얘는 외부 결합도, 얘는 공통 결합도, 얘는 내부 결합도, 내용 결합도.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내용 결합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걸 보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결합도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응집도는 높이는 거고. 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파되어 다른 오류의 원인이 되는 파문 효과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두 모듈 간의 관계잖아요. 얘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 근데 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오류가 있겠지. 이런 파문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결합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이게 맞아. 자,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모듈 사이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결합도는 증가를 한다. 그냥 그렇다. 결합도는 증가하니까 나빠진다. 뭔가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합도가 증가돼서 나빠진다라는 거죠. 얘도 맞는 거고. 자, 다음 모듈들이 변수를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제어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결합도는 낮춰야 된다. 말장난을 엄청나게 쳐놓은 거야. 잘 보세요. 결합도를 낮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모듈들이 변수를 공유하여 사용한대. 그리고 제어 정보를 교류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변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 결합도 아니면 외부 결합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어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어 결합도란 말이에요. 자,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낮아요. 얘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여기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얘가 결합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뭔가 변수를 공유한대. 그럼 나쁜 거지. 그럼 결합도를 낮추는 게 아니죠. 그쵸? 말장난 친 건데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얘는 결합도를 낮춘 게 아니라 이런 변수를 공유한다거나 제어 요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합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결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말장난 쳐놓은 거 말장난. 자, 다른 모듈과 데이터 교류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변수보다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결합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아까 전에 그 공통 결합도였고, 이런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거는 데이터 결합도잖아요. 데이터 결합도가 훨씬 좋은 거라. 오케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결합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자료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라고 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그래서 테스형, 데이터 결합도니까 데이터 결합도라고도 해요. 테스형, 나훈아 선생님, 테스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공유랑 내가 닮았대. 닭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잖아요. 아까 응집도 나왔죠? 결합도 나왔어.
지금까지 2020년도, 2021년도 결합도하고 응집도 안 나온 거 있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실기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결합도하고 응집도는. 자, 하나하나 보면 자료 결합도, 데이터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로 호출하는 거. 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할게요. 매개 변수로 호출하는 거고,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전달할 때, 자, 그리고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를 전달할 때, 자, 그리고 외부 결합도는 외부에 있는 변수, 이런 것들을 참조할 때, 자, 공통 결합도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 자, 그리고 내용 결합도는 서로 이렇게 얽히설키 엮여 있을 때, 이걸 보고 내용 결합도라고 한다.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자, 응집도는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순대 있잖아. 그거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TCP 헤더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CP 헤더 문제 나오면 그냥 어려운 거야. 자, 순서 번호는 전달되는 바이트마다 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번호가 전달이 되는 거고, 자, 수신 번호 확인은 상대편 호스트에서 받으려는 바이트의 번호를 정의한다. 맞아요. 그냥 거의 통으로 외워주시면 돼. 자, 체크썸은 데이터를 포함한 세그먼트의 오류를 검사한다. 체크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류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윈도우 크기는 송수신 측의 버퍼 크기로 최대 크기는 32,767비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32,767비트가 아니라 6만 몇이에요. 16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얘는 6만 대가 되는 거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 어쨌든 6만 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 TCP 헤더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숫자들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거든요. 이전에 시험 봤을 때 TCP 헤더 크기는 뭐 224바이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20바이트에 20바이트. 그런 것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모듈화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듈 단위로 묶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 단위로 묶어서 독립성을 높이는 건데,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는 거지. 자,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모듈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서브루틴, 펑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서브루틴, 펑션, 메소드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다. 맞아요. 자, 모듈의 수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각 모듈의 크기가 커지며 모듈 사이의 상호 교류가 감소하여 과부하 현상이 나타난다. 자, 보면 모듈의 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모듈의 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는 모듈들을 기능 단위로 잘게 쪼개놓은 거죠. 그쵸? 하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의 수를 증가를 시킨 거예요. 잘게 쪼개놓은 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각 모듈의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쵸? 기능 단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잘게 쪼개놨으니까 모듈의 수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모듈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그쵸? 그 다음에 모듈 사이의 상호 교류가 감소하여 모듈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어. 만약에 큰 모듈 2개야. 그러면은 상호 교류는 감소하겠지. 2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얘가 한 10대 개 돼 있어요. 그럼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러면 상호 교류는 증가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상호 교류가 감소하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지. 증가하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 자체가. 모듈의 수가 증가하면은 그 모듈을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고, 그리고 모듈 사이에 상호 교류는 증가하는 거죠. 잘게 쪼개놨으니까. 그리고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3개를 잘라보면은 모듈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고, 자, 그리고 모듈 사이의 상호 교류는 증가를 하는 거고, 과부하 현상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17번의 정답,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말장난치 문제가 많아요. 어려우니까. 자, 모듈화는 시스템을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맞아. 자, 모듈화는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수정을 용이하게 한다. 그것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뭐 FIFO라든지 LRU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 FIFO, LUF 이런 거 없어요. LUF는 없고 OPT 그리고 LRU 이런 것들이 있는데 LUF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PT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계산해서 그런 것들 페이지를 교체를 해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있는 거야.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기법이다. 자, FIFO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FIFO라는 게 있고, 자, 비레이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페이지 프레임 수를 늘린다고 해도 이런 페이지 교체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게 비레이디 이상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LRU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거를 빼는 게 LRU이고, 그리고 LFU 같은 경우에는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것들,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먼저 내보내는 거이고, 자, 그리고 NUR 같은 경우에는 참조 비트하고 변형 비트하고 둬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 NUR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참조 비트라든지 변형 비트 이런 거 들어가면은 NUR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SCR 같은 경우에는 FIFO를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이거 좀 종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C 언어에서 변수 선언으로 틀린 것은 C 언어이고 자바 언어이고 파이썬이고 변수 선언은 다 똑같아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랑 영문자랑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서 딱 하나 언더바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앞에는 영문자 아니면은 언더바만 올 수가 있다. 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다. 중간에 공백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찾아보면 int else라고 했어요. 틀린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else라고 하는 거는 우리 if else 구문 있었잖아요. if else 구문. else라는 건 예약어지.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는 거라. 자, 테스트 2. 얘는 영문으로 시작했고 이런 예약어는 없어요. 숫자는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자, int pc. PC라는 건 예약어가 없어. PC라는 건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int true. 아유, 맞아. 진짜. true가 소문자 TRUE는 있어요. 근데 대문자 TRUE는 없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얘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런 거 쓰면 한 대 맞는 거지 그냥.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참조할 때 그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보면 파일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맞죠? 정확한 설명이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파일이 개방되면 주기억장치로 이동을 한다.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파일을 실제로 쓸 때 그때 주기억장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무 때나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맞는 거고, 사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참조할 수 있다? 없어요.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그냥 운영체제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파일 제어 블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맞는 거고, 자, 근데 사용자가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참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파일 디스크립터 안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몇 킬로바이트인지, 언제 수정되어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언제 받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에 있는 문제, 20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확실히 어렵죠. 확실히 이전의 시험보다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2022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문제 보셨듯이 얘는 전공자라고 잘하고 비전공자라고 못하고 이게 아니야. 전공자도 이게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거든. 이런 프로그램 짜면 진짜 한 대 맞거든. 그러니까 전공자고 비전공자고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깨알시하는 강을 들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풀겠지만 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들 그걸 가지고 한 27,000년 된 개발자한테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에러 나 그래. 진짜 이거 풀기가 되게 애매해요. 나는 정석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려면은 깨알시 언어 특강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괜히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야 되니까. 조회수 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합격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